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김용 무협 소설 중 극적인 기현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재밌겠죠? 그럼 극적인 기현 순위 베스트 11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허죽입니다. 무공자질도 형편없고 성취도 딱히 없었으나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에 얼렁뚱땅 놓은 바둑돌이 진롱기국을 푸는 열쇠가 되었고 무해자의 70년 내공을 전수받고 천산동무에게 무공을 배우는 등 소요파의 장문인이자 영취궁의 전주가 되고 거기에 서하국의 부모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초특급 출세를 하게 되죠. 사람이 착하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허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내공이 경지에 들어서게 되면 오성도 자연스럽게 좋아져 무공을 금방 습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위는 단예입니다. 단예의 가장 큰 기여는 바로 신선누님 조각상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 북명신공과 응파미보라는 사기 무공을 배우게 되고 별 시덥지 않은 이들의 내공을 마구 빨아들여 육맥신검을 익힌 다음에는 청구에 드문 내공이라는 언급까지 나옵니다. 위정자이면서도 철없고 착하면 복이 온다는 뜻일까요? 그닥 극적인 느낌은 아니죠. 8위는 유탄지입니다. 유탄지는 잘 사는 부잣집 어리숙한 도련님 정도였으나 소봉을 향한 복수가 무엇이길래 아자라는 악독한 여인에게 반해 얼굴에 철가면이 씌어져 괴인이 되고 인간 연우로 날려지고 사자에게 철가면을 물리어보는 등 갖은 곤욕을 치릅니다. 결국 역근경 속 숨겨진 신족경의 내공신법과 빙잠 한독이라는 기연을 만나 절대 고수급으로 성장하지만 아자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망치고 말았죠. 천룡팔부의 조연들이 불가에서 말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무언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7위는 원승지입니다. 원승지는 태생부터가 특별합니다. 명말 시기의 명장 원숭안의 아들로 원래 죽어야 했던 처지이나 원숭안의 신복들에 의해 구해지게 되고 화산파의 목인청, 철거문의 목상도인, 금사랑군의 비급, 금사검을 얻어 3대 고수의 무공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나이로 떠나게 되고 녹정기에서는 최고수급으로 언급이 되죠. 태생은 멋진 인물이지만 어떠한 복수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어 좀 안타까운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위는 저군입니다. 시골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던 청년이 스승의 일에 휘말리는지도 모르고 서울로 상경했다가 온갖 고난을 겪고 손가락도 잘리고 폐인이 되어버리고 결국 삶에 좌절하여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여지껏 시험했었던 정전이 신조경의 내공으로 소생시키게 되고 저군은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신조경을 얻은 뒤 혈도노조의 혈도경을 융합하여 정과 사의 무공을 통달한 고수가 됩니다. 어디서든 진심은 통한다는 뜻일까요? 진심을 다하면 기이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요? 5위는 석바천입니다. 이름도 없는 거지, 개 잡종의 신분이었지만 사형객의 현철령을 얻은 것을 계기로 여러 기연을 통해 역대 소설에서 볼 수 없는 음양을 조화시킨 주인공이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에는 태영경의 비밀은 까막눈인 자라야만 풀 수 있었던 것이라 그 비밀을 풀게 되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무공을 담아 쓰는 경지에 이르게 되지요. 착하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였을까요? 그의 쌍둥이 형제인 악한 석중옥의 패망과 석파천의 성공한 삶은 무언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길을 제시해주는 듯 하네요. 4위는 영호충입니다. 영호충은 정파의 제자들 중 꽤 잘나가는 인재였지만 여러 고수들이 득을대는 강호에서 따져보자면 그닥 대단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에서 면벽수연을 하던 도중 풍청량을 만나게 되고 독고구검을 전수받게 되면서 그의 실력은 그야말로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평지와 악영산이 가까워졌고 영호충은 도공육선의 잘못된 도움으로 내공 폐인이 되었다가 임영령과 인연을 맺게 되는 등 여러 굴곡진 인생을 겪게 되고 최후에는 정사화합의 중심에 서게 되지요. 이 기연이 없었더라면 영호충은 그저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터 참으로 사람의 인생이란 모를 일입니다. 3위는 장무기입니다. 현명신장에 한독을 당한 어린 장무기는 시한부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지만 위기에서 기회를 얻는다는 말처럼 원숭이 뱃속에 숨겨진 부양진경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 무공을 익힌 뒤 한독을 없애고 선행을 행하다 건곤 일기대의 기연을 통해 부양신공을 완성하게 되죠. 정파의 피와 사파의 피가 동시에 흐르는 장욱이라는 인물이 정사의 화해를 도모하고 최종적으로는 반원투쟁의 중심이 되는 명교의 교주가 된다는 점은 선행을 베풀다 보면 복을 받게 되는 권성징악적인 기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위는 양과입니다. 천재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며 오성이 뛰어나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인물이었지만 고집과 정에 휘둘려 여러 고난을 겪게 되고 결국 오른팔까지 잘려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비극의 극에 달했을 때 우연히 연을 맺게 된 신조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중검술을 익혀 중검만으로 절대 고수들을 물리치는 기연을 얻게 되고 이후 소용녀와의 이별을 승화하여 아면소원장을 완성하게 되지요. 양과가 특별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바로 곽정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곽정은 여러 기연을 만나게 됩니다. 강남실계를 만나게 되면서 무공을 전수받게 된 것, 마옥을 만나게 되어 현문정종의 내공신법을 전수받은 것 등이 있지만 그중 제일은 바로 황룡을 얻은 것이 최고의 기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황룡을 얻게 된 후 양자옹이 고심하여 키운 복사의 혀를 먹게 되고 홍칠공을 스승으로 모셔 황룡 18장을 배우게 되고 주백통을 만나 의형제를 맺고 구운진경과 좌우 쌍수호박을 익히는 등 황룡이 엮어준 인연이 대부분이었죠. 다른 무엇보다 곽정의 기연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정강지치라는 소설 영웅문의 정신에 충실한 친한 배금의 인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연을 통해 익힌 무공을 토대로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송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하게 되죠.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될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구? 네,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될 최후의 1위는 바로 소봉이었습니다. 사실 소봉은 이렇다 할 기연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어떤 분들은 형고대사가 직접 10년 중 하루를 거르지도 않고 찾아와 무공을 가르쳐 준 것이 기연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 기연을 통해 소봉은 무림의 절대 고수로 성장하게 되었고 절대 영웅의 비극적 서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김용소설 극적인 기연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